이제 면접 스터디를 그 수업 실현 스터디에서 같이 해도 되게 좋아요. 근데 면접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제 공부거든요, 공부. 근데 그 면접을 대비할 이론 같은 걸 제가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면접은 그쵸? 그래서 계속 조사해 보고 본인만의 답을 찾아가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이제 스터디에서 면접도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시면 실험을 하는 지역들이 있죠. 실험은 음 자 실험도 그렇고 수업 실험도 그렇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제 뭐 실험을 여러분이 걱정하는 이유가 '아 내가 이제 수행을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이제 수업 실현도 '아 왜 이렇게 말을 하다가 뭐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스킬적인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스킬은 아주 단시간에도 잡아 드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제 오히려 여러분이 점수를 결국 이제 합부를 결정하는 건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2차 수업 시험도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 거는 사실상 결국 암기거든요. 어떻게 할지도 보여 드릴 건데 제가 다 그냥 암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사실 그런 스킬적인 부분은 결국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자신 있게 2차 수업 시 그 2차 시연 실험 치러 갑니다, 시연하러. 근데 이제 교과서 내용이 내 머릿속에 부족하면 그러면 발발 떨리는 거예요.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험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든 실험을 많이 해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 별로 저는 우리 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 다 실험 어느 정도 해 봤잖아요. 실험 도구 다루는 거 미숙하지 않잖아. 미숙하면 좀 그 문제가 있지만 다루는 거 미숙하지 않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험을 하는 영상만 여러 번 보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굳이 실험실 막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최대한 실험하는 영상 참 다행히도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죠. 블로그도 요즘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실험의 키워드 있죠. 중심이 되는 그런 키워드 무슨 실험 치면은 정말 다 나와요. 그거를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여러 번 보셔서 내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는 걸 하면 그거 웬만하면 다 됩니다. 근데 막상 실험의 점수가 많이 까이는 건 다 보고서예요. 진짜 다 보고서예요. 보고서에서 까입니다, 실험 수행보다. 그래서 어 실험 과정, 준비물, 과정,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실험 마찬가지로 이제 이론적인 거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험 수행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많이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돼요. 머리를 많이 돌려 보시고 도저히 이 실험은 내가 실험하는 그 값이 굉장히 결과값이 너무 미세하게 중요하다. 내가 실험을 되게 잘해야 된다. 그런 것만 나중에 추려서 하시면 돼요. 너무 잘 나오는 실험 같은 거 해볼 필요 없잖아요. 잘 안 나오는 실험들은 내가 그런 것만 좀 '아 이거는 실험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오차 크게 나올 수 있어.'라고 싶은 것들만 나중에 몰아서 하시면 되고 그전에는 일단 이론적인 걸 다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실험을 더 이건 내가 진짜 실험을 미세하게 이건 어렵게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장비가 너무 비싸거나 내가 못 해 봐. 그러면 최소한 실험 결과를 구글링 하시면 다 또 이제 우리 그 대학원 선생님들이 실험 결과 같은 거 블로그 이런 거 다 공유하거든요. 이미지 치시면 실험 결과. 그러면 이제 실험 뭐 현미경 관찰한 거 뭐 이런 것도 다 떠요. 그러면 잘 나온 실험 결과가 뭔지를 내가 알 수가 있죠. 구글 치면 다 나와요, 실험 결과. 적어도 잘 나온 실험 결과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눈에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색깔이나 모형이나 그쵸? 그래서 최대한 지식적인 부분으로 많이 채워 두시고 실험 수행면은 이제 영상으로 시뮬레이션 많이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막상 내가 꼭 해 봐야 될 실험은 몇 개 없다. 아셨죠? 음. 그래서 머리로 공부하는 게 진짜 80% 입니다. 보고서에서 거의 갈려요. 수행보다는 분석 위주로 준비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유튜브나 신과람이나 이런 얘기를 여기서 대놓고 해도 뭐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과람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많이 서치해야 돼요. 이거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 실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쳐 보고 "없잖아." "아니요." 뒤지고, 뒤지고 같은 키워드도 뒤지고, 뒤지고 또 뒤지고 진짜 많이 뒤져 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실험에 얻어 걸려요. 실험이요. 뭐 되게 쉬운 것만 나오지 않아요. 되게 집요한 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치를 진짜 열심히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다 어딘가에 있다. 자료가 어딘가에 인터넷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서치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화 뭐 생명과학 실험서 이런 거 구하셔도 그런 거에 답 안 써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서치 열심히 하는 거 실제로 다 그렇게 준비해요.
뭐 나만 자료가 없나? 다 같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실험서 같은 거는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열심히 서치해서 거기에 기록하면서 공부를 이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지도안 작성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도안 나는 경기라서 혹은 내가 이제 뭐 비경기 경기가 아니더라도 지도안 작성 지역이 아니라서 지도안 관심 없는데 절대 안 돼요. 지도안은 정말 기본이에요. 그 지도안은 반드시 처음에는 뭐 지도안 시험 지역인 사람만큼 꼼꼼하게 쓸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교사가 뭐 하고 학생이 뭐 하고 이런 것들은 단계별로는 반드시 포인트는 짚고 알고 계셔야 그걸 알고 있어야 수업 시간에도 그걸 그대로 하기 때문에 지도안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판서 같은 경우에 제가 잘 알거든요. 물리 선생님들 판서 막 안 하시잖아요. "물리 판서 안 해도 난 합격하더라. 입시 만점 받았어." 막 이런 얘기를 너무 저도 이제 그런 전설과 같이 다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니야. 아셨죠? 근데 물론 판서가 그렇게까지 점수를 막 잡아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제가 왜 판서를 그래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게 특히 이제 지도안 지역도 그렇고 지도안 안 쓰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구상실 20분 동안에 그 앞에 시험 문제 이렇게 문제 그 주어진 조건들이 보통 이제 수업 실현단이 2개 혹은 3개 정도 걸려요. 2 개나 3 개. 그러니까 설명, 탐색, 설명 이렇게 실현하시오. 혹은 아니면은 설명부터 탐색, 전교까지 실현하시오. 이렇게 2 칸, 3칸 이렇게 단계가 걸리는데 그 단계별로 물어보는 게 조건이 한 2 개씩 끼어요. 그럼 이제 사실상은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놓는 구조화해서 기억을 넣는 게 관건인데 그거를 판서로 이미지화해 놓으면 기억이 난다라는 거죠. 판서에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판서를 보통 이게 판서면 3 칸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만약에 수업 실현이 예를 들어서 탐색, 설명, 정교하다. 그러면 여기에 탐색 조건의 거를 예를 들어 여기다 내가 이제 적어 놨다라고 이미지화를 해 놓으면 적어도 이 까먹지 않고 내가 '여기 각각에 뭐더라? 나 여기서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 시연 저랑 같이 4 회를 할 거지만 계속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읽으면서 '내가 못 받들었지. 그다음 뭐지? 이거 한 다음에 연기한 다음에 또 그다음 뭐지? 연기하는' 이렇게 하면은 절대 주어진 시간 안에 절대 못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조건들 중에 한 80%는 그래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스무스하게 시간이 넘어가서 다 하고 중간에 한 몇 개 정도는 이제 약간 까먹거나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런 거는 뭐가 그다음 기억이 안 날 때 이제 1-2번 정도 보는 수준이에요, 전부 다. 사회가 끝나면 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려면 판서에다가 구조해서 기억을 하시라는 뜻이지 꼭 판서를 막 현란하게 해야 절대 그건 아니에요. 아셨죠? 판서는 그저 깔끔하게 그냥 들어가 있으면 되고 소통할 때 쓰는 도구의 개념인 거지 뭐 내가 가르쳐야 될 핵심 개념이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되고 뭐 탐구할 때 뭐 유의사항 제시하라고 했다고 나는 이제 기억하려고 여기 유의사항이라고 기억은 하겠지만은 유의사항 여기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말로 하면 상관없어요. 머릿속에 구조만 이렇게 해 놓고 할 때는 막상 안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꼭 써야 되는 판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도 하겠지만 아이들에게 발표 항상 이제 모든 수업 시연은 아이들의 활동이 먼저고 그리고 아이들이 구성주이기 때문에 그 활동으로부터 과학 개념을 생성하고 그걸 발표하면 교사가 그거를 받아서 종합하고 맨날 우리 외웠죠. 종합하고 그거를 피드백을 줘야 돼요. 그 피드백을 준다는 얘기는 이 종합했을 때 애들이 뭐 완벽하게 대답을 한 거면 당연히 용어 도입만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미숙한 답들 혹은 오개념 같은 것들이 조건에 따라서 들어가면 이거를 선생님이 이 부분은 이렇게 피드백을 잘못된 건 피드백 짚어 주고 그리고 미숙한 부분은 요런 조건일 때야 이렇게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면서 용어 도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애들이 탐색 단계 활동 후에 애들이 발표하는 내용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있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정말. 그래서 이제 한 발표를 막 여러 개 시킬 필요 없어요. 한 2개 정도. 많아야 3 개죠. 2-3개 한 다음에 옆에 "그래 그런 걸 뭐라고 해." 오늘의 주제. 용어 도입해 주고. 왜냐면 애들은 과학 개념을 나름대로는 주저리주저리 설명을 하겠지만 그게 무슨 용어인지는 모른다는 전제거든요. 그래서 용어 도입은 교사가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제 하면 되고 그래도 이제 만약에 적용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적용 문제 할 때 뭐 1번 문제, 2번 문제 할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표시해도 돼요.
본인이 말하면서 뭐 길게 쓸 필요 없잖아요, 문제를. 자, 1번 문제 선생님이 이러이러하고 했어요. 그리고 2번 문제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제 판서는 "너무 무시하지 말아 달라." 머릿속에 시각화하고 이미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아셨죠?